고용에 강제 집행했습니다. 장남주 의료과 씨앗은 5년 장사하면서 4번의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건물주가 바뀌고 강제 집행으로 쫓겨나는 상황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바뀌는 동안 임대료는 2배, 3배 올려줬으며 임대료를 올려주지 않으면 재건축하겠다고 나가라는 말을 들어가며 건물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장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른 임대료를 감당하면서 고단하게 장사를 했던 장남주 의료과 씨앗에게 세 번째 건물주였던 남픽스 씨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겠다면서 양도 소송을 걸었습니다. 지난 15년 권리금약태 방지법이 통과되면서 5년이 지나도 상인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되었지만 장남주 의료과 씨앗은 상법법 개정안에 단 한 달의 차이로 법의 보장을 못 받고 명도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건물주인 삼청 새마을금고의 천상우 이사장이 명도 소송 중인 건물을 금 매물로 24만 7,500만 원의 건물을 20억에 사들였습니다. 그래놓고 장남주 의료과 씨앗의 작은 가게를 방금 펴놓았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정신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새마을금고의 정신은 상부상조의 정신입니다. 서로 돕고 더불어 살아가자는 뭉차인의 이 작은 두 가게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사설 용역들을 고용해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습니다.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오늘로 19일째입니다. 강제집행으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지 19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쫓겨난 장남주 의료과 씨앗의 상인들은 매일같이 삼청 새마을금고 앞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 집행으로 인한 대화를 하지 않고 강제 집행으로 빼앗긴 가게 앞을 지키며 고단한 삶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촌의 작은 두 임차상인 장남주 의료과 씨앗의 절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장남주 의료옷을 운영하신 김영리 사장님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북촌에서 2010년 작은 옷가게를 오픈해서 영업하다가 지금 8월 22일 6시 반에 병력들로 인해 저희 삶의 터전이 무참히 짓밟힌 지 19일차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쫓겨난 자리에서 다시 강제 집행이 끝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며 쫓겨난 임차상인들과 상생의 길을 모색하라고 대화하자고 삼천동 새마을금고에게 끊임없이 대화 요청과 협상을 얘기하면서 길거리에서 노숙을 한 지가 19일입니다. 앞에서 사회자분께서 말씀 다 해주셨는데요. 저희 5년 장사하면서 건물주 4번 바뀌었습니다. 건물주 4번 바뀌는 동안 저희 임대료는 2배 이상 올려주면서 고단하게 영업했습니다. 세 번째 건물주로부터 본개정 한 달 전에 5년 계약이 종료되어 명도소송 당했고 지금 현재는 삼청동 새마을금고부터 쫓겨나서 길거리에 노숙하고 있습니다. 저희 두 가게가 가장 분노스러운 건 삼청동 새마을금고 천상욱 이사장님의 그 정말 사회적 약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 두 임차상인들이 분명히 쫓겨날 것을 알면서 그 사실을 알면서도 빈몸으로 내쫓겠다고 명도 소송 중인 건물을 매입하고 한 달 차이로 법의 보장 못 받아도 자신들은 그것이 합법이라는 이유로 건물을 매입하고 그 근거로 저희를 내쫓은 것입니다. 새마을금고 천상욱 이사장님은 판사님이 재판 도중에 하해 공고를 하셨습니다. 판사님이 새마을금고는 임차 상인들이 상가법이 개정되기 한 달 전에 5년 계약이 종료되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재판받고 그리고
이 임차 상인들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으니 임차 상인들과 권리금을 두고 합의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사회 공고를 조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 측은 자신들은 법에 근거해서 권리금을 줄 의무도 없고 자신들은 권리금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판사님의 법 이전의 인정적인 하회 권고를 거부했습니다. 이런 지하에 거부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가장 분노스러워하는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 재판이 끝나고 저희들에게 7월달까지 근 10여 개월 정도 동안에 건물을 명도하고 나가라고, 그렇지 않으면 강제 집행하겠다고 강제 집행 내용과 계고장을 10달 동안 5차례나 보내면서 저희들을 압박하고 겁박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 애초부터 건물을 매입하는 시작부터 너무나 세입자를 맨몸으로 내쫓겠다고 하는 불순한 의도로 건물을 매입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이렇게 고통의 시간에 보내게 만드는 손상욱 이사장님께 정말 분노하면서 이렇게 상독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 쫓겨나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기에 저는 이것이 마지막이고 이곳이 끝이라는 마음으로 상복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작은 공방을 운영하고 했었던 옆가게 김유아 사장님이 본인의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수공방 씨앗을 운영하던 조아라고 합니다. 저희가 8월 22일 날 강제집행을 당했습니다. 그 강제집행을 명령한 곳은 창천 새마을금고이고요. 이 모든 책임을 가지고 계신 천상욱 이사장님께 저희는 여러 번 대화를 요청했습니다만 오늘 아침 천천 새마을금고에서 삼청동과 가해동의 새벽에 모든 가게와 주민들에게 보도자료를 뿌렸더라고요. 이 보도자료의 내용을 제가 반박을 하려고 어떤 게 맞는 말인지 반박을 하려고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보도자료 첫 번째 문장인 새마을금고 8천만원 제시했으나 거절당해 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새마을금고는 두 가게에 각 4천만원을 제시했지만 거절당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 상인의 가게가 두 곳입니다. 임차 상인이 마치 많은 금액을 요구한 것처럼 부풀려서 쓴 겁니다. 두 번째, 가외 지점은 임차 건물로서 협소하고 불편하여 이용하시는 주민 여러분께 미안하게 생각하던 중 마침 좋은 위치의 건물을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가외 지점은 임차 건물로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고지받았고 월세를 내면서 있을 수가 없어 알아보던 중 근처에 명도 소송 중인 23억 7,500만 원의 건물이 21억에 나와 있었으니 23억 7,500만 원의 건물이 21억에 나와 있다. 2015년 9월 이 23억 7,500만 원의 건물을 삼청새마을금고는 명도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위하에 20억까지 깎아서 건물을 사들였습니다. 2015년 5월 13일, 작년 5월 13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어 임차 상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줘야 하지만 다행히도 명도 소송 중인 이 건물의 두 임차 상인 장남주 우리옥과 씨앗은 4월 15일 한 달 전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하여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이 건물을 사들였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와 제일 처음 싸우기 시작했을 때
저희가 계속 대화를 요구하고 했을 때 명도 소송 중인 건물임을 몰랐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어디 가셨습니까? 미리 다 알아보고 정당한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샀다고 하는, 어떻게 말이 1년 전과 지금이 달라집니까? 매번 자기 입장에 따라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이 천상욱 이사장님이신지요? 세 번째, 뜻밖에도 금고에서 매입한 건물의 임차인 2명이 1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해야 명도하겠다고 요구하면서 맘상무라는 외부 조직의 힘을 빌려 매일매일 금고를 괴롭히고 심지어 이사장 집에까지 찾아와 시위를 하고 있으며 금고 건물 앞 도로를 점유하여 공사를 방해하면서 단 0.1%의 잘못이 없는 새마을금고가 항복하라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오늘 아침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고에서 매입한 건물의 임차인 분담은 장사를 시작할 때 드린 권리금 각 7천만 원을 지급해야 명도하겠다고 요구했던 겁니다. 이미 주변 가게, 불과 저희 쫓겨난 가게 옆가게인데요. 이미 주변 가게의 권리금 시세는 1억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 달 전에 매매가 된 건물이니 의심이 가시면 가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권리금 시세가 1억 정도 형성되어 있으나 저희 주변에는 1억씩 2억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애초에 장사 시작할 때 저희가 드린 금액, 그 금액만 얘기한 거지 얼토당토 없이 웃음 들여서 얘기를 하는 게 어처구니 없습니다. 맘 편히 장사하고 싶은 상인들의 모임인 맘상모 회원들 뿐더러 여러 시민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의 힘을 모아서 매일매일 금고 앞과 이사장 집 앞에서 이른 시위를 하고 장사하던 사람들이라 본 금고의 강제 집행으로 갈 곳을 잃어 없어진 가게 앞 도로 위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집회 신고를 내놓고 있는 것이지, 이사장 집 앞에 와서 또 금고와 건물 도로 점유하고 공사 방해하고 단 0.1%의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 박대 같은 얘기는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인간적인 면이나 세대가 너무 다른 건가요? 젊은 분이셨으면 좋았을 것을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되니까. 그리고 네 번째, 새마을금고에서는 2명의 임차인에게 단 한 푼도 금전을 지급할 의무도 법적 책임도 없습니다. 임차인이 주장을 법원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음. 그러면 점포당 4천만 원씩 8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제 집행을 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는 2명의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받기 한 달 전에 계약 기간이 끝났으므로 이전 법이 잘못되어 폐기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신들은 폐기된 법 안에 있었으므로 단 한 푼의 금전을 지급할 의무도 법적 책임도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사장님, 이미 명도 소송 뒤에 당신이 그 건물을 사려고 했을 때는 법이 바뀌었고 저희 계약 기간이 그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폐기된 법이고, 왜 폐기됐을까요? 그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폐기된 겁니다. 그런데 그 폐기된 법을 근거로 나는 정당하다, 법적으로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왜 사람들이 힘들게 법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걸까요?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 보도자료에 대해서 논박을 할 게 많지만 오늘 여기까지 많은 분들이 연대로 와주셔서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보도자료의 내용은 다시 시정해서 기자님들한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박수 한번 쳐주시길 바랍니다. 네, 장남주류과 씨앗 사장님들의 저유를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서민의 대표적인 금융기관이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다시 보니 서민을 약탈하는 금융기관인 것 같습니다. 임차 상인들의 권리, 그 권리를 지켜주지 않고 그냥 쫓아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이게 어떻게 서민의 대표성을
이야기하는 금융기관이 될 수 있나 이런 의문이 듭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2번이나 바꿔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작은 두 가게, 2명의 임차 상인이 장사하고 있는 건물을 시세 차익을 남겨서 싸게 매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권리를 빼앗고 내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자신의 가게를 열던 상인들이 아침에 갈 곳을 잃은 지 19일째 되는 날입니다.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덜도 말고 상생을 외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른 세상을 꿈꾸는 밥차 밥통에서 일하는 손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도시에서 빌려주는 사람이 있고 빌려 쓰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지점들이 생길 것입니다. 다른 세상을 꿈꾸는 밥차 밥통은 빌려 쓰는 사람들이 길이에 부당하게 내몰리고 쫓겨나지 않도록, 그리고 길이에 내몰리고 쫓겨났을 때 그들이 외롭고 지치지 않도록 따뜻한 밥 한 끼로 연대를 합니다. 장남주 우리옥과 씨앗이 강제집행 당하기 전에 밥심을 주고받기 위해 왔었고, 강제집행 당하는 것을 안타깝게 쳐다보고 똑같이 분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강제집행 19일차 되는 오늘 다시 현장에 와서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면서 서로 연결될수록 강해지는 그러한 연대의 힘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장남주 우리옥과 씨앗 이 강제집행의 현장이 서로 상생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잘 마무리되는 그 날까지 다른 세상을 꿈꾸는 밥차 밥통은 끝까지 옆에서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자리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가 되는 그날 승리의 그런 따뜻한 밥 한 끼 또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맛있는 밥을 많이 여기 종로경찰 직원들도 나와 있고 청와대 삼천공관을 경비하는 경비단 직원들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금 인도상에 우리 매주 금일 오후 2시 하는 연대 기자회견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불법 주차하고 있는 거 빨리 시정하라고 직원들한테 분명히 제가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 차후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경고드리고, 두 번째, 종로구청 주차관리과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오는 차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이거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그런 상황임을 그 담당 직원에 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길 건너 삼천 새마을고 직원들, 지금 현재 여기 연대 기자회견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본인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채팅하는 거에 대해서 사법 처리 계속 되어왔던 판례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법 처리 시킨 관례도 있고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경고를 했습니다. 벌써 오늘로 3차례째 경고하는 건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본인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렇게 채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당장 중단하세요. 자,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건물 임차인도 없는 상태에서 지난 8월 20일 새벽 4시에 용역깡패들 5, 6명이 조류 겹쳐서 들어가서 안전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확히 새벽 6시쯤 강호동 정남조류과 씨앗에 도착해서 대형 5톤 탑차를 준비하고 삼천세마을고 천상훈 이사장과 천상훈 이사장 그 자리에 참석해서 법원 직원들, 경찰들, 용역깡패들 짝짝꿍이 돼서 건물을 강제로 따고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보안업체에서 연락이 온 관계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속하게 오토바이 타고 도착해보니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도대체 씨앗에서 만든 그런 자수 공예품과 또 원래 손님들에게 팔기 위해서 준비했던 골동품들이 파손이 됐고, 장남주로 천연 염색한 비싼 원단들과 완제품들, 이런 것들이 강제로 쓰레기 더미처럼 여겨지면서 탑차에 실려지고 있었습니다. 3일 만에
씨앗 주인과 함께 그 물건을 찾으러 가서 보니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지금 최소한의 자신들이 그 가게를 들어올 당시에 최소한의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부족할 판인데 강제집행 과정에서 또 물건을 쓰레기 취급당하면서 구리 물보관소에 3일 동안 보관된 걸 찾아오는 과정에서 보니 물건이 많이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양쪽 가격 5천만 원씩 약 1억 원의 물건이 그중에 상당히 고가품들이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2차 3차 피해 또 당장 단골손님들에게 넘겨줘야 될 제품들이 전달이 안 됨으로 해서 생기는 그런 피해까지 말씀드리면 말도 없는 2중 3중 4중의 피해가 바로 천상욱 이사장에 의해서 초래된 것입니다.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는 사회적 강자인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서 특히 돈이면 뭐든지 해결된다고 하는 그런 돈거래처를 가지고 있는 천상욱 이사장, 저보다 연세는 좀 많으신 편입니다만은 그 차례 그동안 여러 차례 권고를 해드렸습니다. 절대로 천상욱 이사장님 혼자 그렇게 갑질하면서 사는 세상이 아니다. 결국 사람은 서로 도우면서 상생하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소탐 대수하지 말라고, 적은 거에 욕심부리려다가 큰 걸 잃어버리는 그런 의미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드디어 안타깝지만 인사회단체는 끝까지 이 부분이 아무리 사회적 약자라도 더불어 사는 전쟁,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화적 생존권의 기본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면서 이 문제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을 해낼 것입니다. 즐긴 놈이 이긴다는 전략을 분명히 확실하게 보여줄 겁니다. 같이 끝까지 연대해 투쟁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평화와 통 아이고 우리 김종일 대표님 모시고 제가 실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핸드폰이 갑자기 고장 나가지고 이게 완전히 핸드폰에 의존된 민생이어가지고 뭐 어디 급한 연락을 해줘야 될 때가 너무 많았고 지금 대리점 가서 대충 교체하고 빨리 올라오면 늦어졌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우리 맘상모하고 또 우리 민생 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대응해서 해결했으면 좋았을 텐데 참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건물주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참 지독하게 갖고 해결이 안 돼서 더 많은 사회적 연대를 또 요청드리고 호소드리고 또 예전에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나 우리 제야사회단체 입장에서도 그냥 알아서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응원만 하고 말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서 우리 비정규직 중소상공인 정말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성실히 일해서 먹고 살겠다는 사람들을 지금 쫓아내고 해고하고 몰아내고 차별하고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전국의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이나 또 한국사회 진보개혁을 말하는 많은 분들께서 상가임차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문제고 우리 이웃의 문제고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인식이 확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더욱 제가 늦어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고맙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맘상모가 고군분투 하고 있을 때 우리 참여연대 등이 좀 더 적극 역할도 연대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또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우장창창 서윤수 대표님도 오셨는데요. 자, 곳곳에서 우리 임차 상인들 쫓겨나고 더더욱이나 건물주가 새마을 금고면 다른 건물주에 비해서는 좀 더 사회적 책임과 공익성이 있는 곳이 아닌가. 그 마을을 잘 만들자고 만든 금고가 마을을 파괴하고 임차 상인들을 몰아내고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새마을 금고 중앙에 본부도 있을 텐데 우리 오늘 오신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번 본부 항의 방문도 한번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대충 뭐 옛날 관행처럼 뭐 건물주가 조물주니까 마음대로 해서 쫓아내고 소송하면 다 임차 상인들이 대충 늘어다 말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큰 오산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본부에 가서 왜냐면 지금 이번 새마을금고가 쫓아낸 우리 임차 상인들 뿐만 아니라 이런 자폐라면 다른 데서도 또 쫓아내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새마을금고나 신협은 사실은 그 취지상 동네 시민들 이웃들이 출자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장해온 자들인데
그들이 바로 그런 이웃들과 동네 시민, 동네 주민들을 짓밟고 몰아내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협동조합이나 금고의 취재도 맞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저번에 선배들 계시니까 새마을군에 신협이 생길 때 다 실제로 그렇게 동네 상부상자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취재도 안 맞는 짓을 저지른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부에도 가서 항의도 하고 본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라라는 압박도 하고 다른 지점에서도 이런 짓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상무 회원님들 정말 존경스럽고 늘 곳곳에서 애쓰는 모습, 그러면 이게 정말 우리 풀뿌리 또 시민들의 그다음에 우리 임차사님들 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중간중간에 그 업소마다 발생하는 그 피해들은 너무 또 개인적으로 크고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 큽니다. 아무튼 오늘 공동 기자회견을 또 계기로 저희 참여연대도 그리고 또 참여연대들이 연결되어 있는 많은 우리 민생 시민단체들이 마음상무 더욱 굳건히 사랑하고 연대해서 특히 이 새마을금고에서부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힘을 보태겠습니다. 새마을금고에 경고하고 호소합니다. 반드시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본부에도 분명히 갈 겁니다.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더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네. 다음 발언입니다. 네, 오늘 발언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연대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 힘으로 저희가 가진 이 목소리로 끝까지 싸워서 이겨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시고 해서 매우 짧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우리가 대화와 상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평행선으로 전혀 대화다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어떤 문제를 서로 충분히 말로써 대화로써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까지 상당히 극단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내몬 것은 바로 삼청 새마을금고의 오만불손한 태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것은 사실 그 주민들과 소상인들의 이렇게 돈으로 이 새마을금고를 운영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삼청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의 정신이 상부상조는 내팽개치고 그리고 오히려 소상인들을 죽이고 하는 이러한 작태가 강제 집행을 통해서 지금 사실 장남주 우리옥과 씨앗은 거리로 내몰렸고 이것은 곧 두 상인에게는 두 사람에게는 바로 죽음과 같은 그러한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삼청 새마을금고가 두 상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러한 작태를 보고서 어떻게 연대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여기 계신 분들이 새마을금고의 상부상주의 정신을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부분도 동의하십니까? 네. 예, 이제 이런 어떤 생존권 투쟁, 자기 권리의 투쟁은 이 두 가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이 사회 양극화 속에서 빈익빈 부익부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제를 굳건한 연대의 정신으로 끝까지 함께해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대화로 상생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그 정도의 서로 함께 사는 그 정도의 지혜는 있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러한 지혜도 없이 그냥 나가라 이렇게 하는 모습이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새마을금고에서 많이 나와서 계신데 우리 이런 시민들이 다 생각을 해보세요. 토사국적이라고 알죠? 사냥이 끝나면 토끼 사냥이 끝나면 그 써먹던 개는 설마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일하다가 여기 지금 직장에 일하다가 나중에 뭐 정년퇴직하거나 사장이 생겨서 그만두고서 강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상인들은 그런 입장을 한번 서보십시오. 지금 여기 뭐 기자회견하러 와보니까 뒤에 차를 이렇게 세워놓고 오토바이 2개를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이게 제대로 된 정신, 진짜 뭐 윤리가 있습니까? 양심이 있습니까?
아니 오토바이 차를 왜 세워놨습니까? 세워놓으면 우리 그만큼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왜 지나다니는 사람들 길 막는 거 아닙니까? 새마을금고 직원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연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혹시 당신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돈 받고 오고 이런 사람들 아닙니다. 최소한 세상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연대하러 온 겁니다. 여기 그 새마을금고에서 써놓은 거 저도 잠깐 읽어봤는데요. 권리금을 주는 것이 위법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아니 권리금을 주면 박수 받고 좋은 일이지 그 법에 위배되는 겁니까? 세상에 생각해 보십시오. 맨 땅에서 곡식이 나와서 조절을 잘하지 않습니다. 농부가 땀을 흘리고 씻고 밭을 기를 내고 이래야지 거기서 수출이 나오는 겁니다. 땅에 건물 있다고 거기서 돈이 저절로 봅니까? 상가세 입자가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뭐 잘 팔고 하니까 사실 집값도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당신들은 많이 그런 이유를 얻은 거 아닙니까? 뭐 권리금 7천만 원 얘기하는데 그것이 새마을금고 같은 데는 뭐 사실은 얼마 안 되는 걸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평생 버는 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네. 네, 발언 잘 들었습니다. 열심히 장사를 했을 뿐입니다. 북촌 한옥마을 앞에서 작은 두 가게 장남주룩과 씨앗은 열심히 장사를 했을 뿐입니다.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 날라온 것은 명도소송장이었습니다. 내가 장사를 하거나 더 높은 가격에 다른 사람에게 팔겠다. 그러니까 너넨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명도소송입니다. 열심히 장사를 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열심히 장사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채 쫓겨나게 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었습니다. 지나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높은 임대료 물어가면서 장사하시는 우리 상인 여러분,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문제,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의 문제입니다.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어려운데 높은 임대료 물어가면서 겨우겨우 먹고 살라고 장사하는데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건 과거 서민의 정당, 노동자의 정당이었던 민주노동당이 입법 발의하고 우여곡절을 거쳐서 10년도 더 지나서 겨우 그 법이 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제정의 입법 취지가 뭐냐면은 비싼 임대료 물어가면서 이 건물주의 횡포를 막고 이 비싼 임대료를 물어가면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입법 취지가. 근데 그 법이 개정되기 한 달 전에 계약이 끝났어요. 그 계약이 끝났다 해서 이 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거 상식적으로. 그리고 법 위에 생존의 권리가 있습니다. 법 위에 생존의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법은 허점이 있고 불유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필요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이는 이 삼청 새마을금고 천 이사장님, 서민금고라고 하는 이 새마을금고가 이런 횡포를 부려서 되겠습니까? 새로운 건물주로 등장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지역 주민들의 정말 그 박수받는 이런 해결책을 가지고 했을 때 이 새마을금고도 잘 운영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의 적은 17반 돈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사장 임기가 얼마나 남은지 모르겠는데 오늘 새벽에 이런 거짓된 이 선전물을 다 뿌렸다고 그래요. 이 뿌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민들한테 진실이 알려지면은 새마을금고가 문 닫기 생겼기 때문에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민 여러분께서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비싼 임대료 물고 또다시 이런 핍박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새로하나 집행위원장 정성희님의 발언이었습니다. 네. 북촌 여기 올라오면서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한복을 입고 체험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나가시는 행인들 그리고 이곳에 같이 장사하시는 분들
여기 계신 상복을 입고 계신 이분들은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은 체험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목숨 걸고 이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상복을 입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북촌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곳은 어디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조금 한꺼풀 벗겨보면 정말 돈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 무너지지 말고 손에 손을 꼭 잡고 이 문제가 잘 타결될 수 있도록 저 상복을 입으신 저분들이 삶의 터전을 다시 잡고 다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면서 기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모두 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같이 연대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마지막 발언입니다. 길게 할까요? 짧게 할까요? 네, 적당히 하겠습니다. 그 외부 세력입니다. 외부 세력. 뭐 이렇게 외부 세력이 뭐 나 말고는 다 외부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새마을금고는. 그쵸? 왜냐면은 자기 자신만을 알고 자기 자신의 삶을 제일 중요하게 다들 생각을 하겠지만 나만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한테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외부 세력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쫓겨난 임차 상인의 문제가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고 한 집 두 집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쫓겨나는 임차 상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모인 것입니다. 이것이 외부 세력입니까? 그리고 쫓겨나는 임차 상인의 문제가 이 사회에서 또 다른 고통받고 억압받는 많은 분들의 문제와 같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것이 외부 세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점점 더 많은 외부 세력으로부터 고립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만 알고 자기의 이익만 챙기려고 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끝까지 외면한다면 점점 더 많은 외부 세력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부 세력은 조건 없는 연대로 점점 더 확대될 것입니다. 새마을금고는 명심하십시오. 보도자료라고 당당하게 뿌려놓은 것들, 금고 앞에 공고문이라고 붙여놓은 것들이 스스로가 얼마나 추악한지를 알리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법적으로 다 알아봤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건물을 샀다라는 것은 법으로 문제없이 합법적으로 빼앗고 약탈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을 샀다는 얘기랑 다름없습니다. 나는 법을 어기지 않았을 뿐 합법적인 약탈을 하는 것이라고 적어놓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8천만 원을 준다 그랬는데 거절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줄 만큼 주고 이거면 안 된다고 하면은 강제 집행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을 했는데 협박이 먹히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 집행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마을금고가 북촌의 두 가게와 대화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그냥 알아볼 만큼 알아봤는데 법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땡전 한 푼 없이 꺼져라. 싫다고 하니까 뭐랬습니까? 이사비용 몇백만 원 줄 테니까 이거 받고 꺼져라. 그랬더니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럼 이번엔 1,000만 원 줄게 이거 받고 꺼져라. 계속 이런 식으로 한 것입니다. 이거 받고 나가든가 아니면 그냥 맨몸 뚱아리로 꺼져라. 강제 집행하겠다. 이것이 대화입니까? 협박입니까? 정확하게 협박입니다. 삶의 모든 것을 걸고 내 삶의 모든 게 걸려있는 가게를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가게에서 나가서도 새로운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어떤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거 아니면은 꺼지라고 하는 것들, 이거 아니면 강제 집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협박이지 절대 대화가 아닙니다. 북촌의 작은 두 가게가 요구하는 것은 시종일관 같습니다. 대화의 당사자로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이야기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만나서 대화하는 자리에서마다 천상욱 이사장의 행태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해서 보자 그러는 거 아닌데 하도 보자 하니까 보는 거다. 이거 하지 않으면은 강제 집행할 거다. 이거 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 4천만 원을 왜 준다 그랬습니까? 그렇게 소중한 금고 주민들의 돈, 금고 고객들의 돈인데 왜 그렇게 준다 그랬습니까? 그리고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새마을금고가 보상을 할 때 그렇게 절차가 중요하고 지킬 것을 지켜야 된다면은 도대체 왜 아무도 없는 가게에
이른 아침 아무도 지키고 있지 않은 가게를 집행하면서 수천만 원이라는 운영을 고용해서 집행을 한 것입니까? 배임 아닙니까? 배임? 천상욱 이사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일 아닙니까? 새마을금고 주민 여러분, 새마을금고 주민이 아니라 새마을금고 이용자 여러분, 천상욱 이사장에게 똑똑히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쓰지 않아도 되는데 수천만 원을 들여서 용역 깡패를 수십 명을 그냥 돈을 주고 고용해서 아무도 지키고 있지 않은 가게에 가서 두드려 부시고 가게를 집행했습니다. 그렇게 수천만 원을 썼습니다. 얼마나 썼는지 정확히 밝히십시오. 쓰지 않아도 되는 돈, 대화를 한다면 한 푼도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을 당신들은 새마을금고 고객들의 돈을 그렇게 마음대로 쓴 것입니다. 유용이고 배임입니다. 새마을금고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면서 새마을금고 자체의 이름에도 먹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돈도 잘못 쓴 것입니다. 새마을금고는 명심하십시오. 당신들이 외부 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힘은 점점 더 크게 모일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걸린 공간이고 우리는 이 공간이 아니라면은 다른 어느 공간에서라도 그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삶을 위한 공간을 우리는 계속해서 찾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할 것입니다. 그렇죠? 네, 계속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청년 전택입니다. 그 참사 추모행동 이끌고 사죄를 받아내고 그리고 당시 김군과 같은 청년 비정규직들이 정규직화를 만드는데 앞장섰던 단체입니다. 저는 비정규직의 문제와 그리고 이 임차인의 문제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힘있고 권력있는 사람들의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엄연히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감에도 불구하고 법이 바뀌었을 때 그 시기를 악용해서 새마을금고가 갑질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루빨리 새마을금고가 정신 차리고 제대로 당사자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곳은 추억이 담긴 곳입니다. 저 이곳 중앙고등학교에서 95회로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여기 많은 시민들이 그리고 여기 많은 주민들이 저희 중앙고등학교 동창생들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2004년에 제가 이곳에서 총학생회장을 했었는데 많은 학생들에게 저희 후배들에게 이 문제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마을금고 문제를 저희 가해동 그리고 삼청동 우리 중앙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더 커지지 않게 하루빨리 대화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네, 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함께 할 것이다 경고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여주신 이 많은 사람들과 이 연대의 힘으로 기필코 상생할 것이며 기필코 새마을금고와 상부상조할 것입니다. 맞죠? 네. 이제 1시간이 되었는데요. 이제 기자회견을 이제 이쯤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장남주력과 씨앗의 대책 모임이 3시 반 그 가해동 새마을금고 있는 쪽에 있는 원래 있는 두 가게 장남주력과 씨앗 앞에서 있습니다. 네, 더 힘을 보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 문제 함께 해결하실 분들은 같이 3시 반에 장남주력과 씨앗 앞에서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힘차게 화이팅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크게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모금을 했고요. 요건 제가 개인적으로 네, 서울 아이콥 생협 종로 모임에서 기금 전달을 하고 계십니다. 금고 예금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세 분 다 여기를 한번 봐주세요. 자, 화이팅! 언니 여기를 한번 봐주세요. 네, 자. 자,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예금